반갑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부촉품 19장에서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가 되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공덕도 또한 다름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법문을 접하면서 두 가지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나는 원불교에 출가한 이후 과연 대종사님 법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나로 인해 법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고 또 대종사님 법을 받들어 실행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점들이었습니다. 이 법문을 받들 때마다 저는 늘 마음 한켠에 대종사님께 제자된 도리를 다하지 못해 죄송스럽고 송구한 그런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출가 생활을 한 지 학부 시절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벌써 어느새 41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반조를 해보니까 헛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는 그런 후회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11월 12일 제4차 청소년 교화사업회 정기총회를 충북법원관에서 가졌습니다. 그 회의에서 운영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던 위원 중에 한 교도님이 그나마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정천경 교무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 친가나 외가나 다 원불교 집안이고 출가한 교무님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원불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 선방을 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원불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선방 때부터 정천경 교무님을 만나고부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청소년 교화사업회를 비롯해 교단 내 크고 작은 단체에서 7가지 직책을 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저를 키워준 것이 바로 원불교 대학생연합회였고 또한 원불교였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도님은 나중에 저와 통화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고집보다도 아집 센 나를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원불교 법입니다. 원불교 법을 안 만났다면 나는 엉뚱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은 느껴집니다. 원불교 법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신이 교단 생활을 하면서 교단을 위해 나름 열심히 노력을 다해서 대외적인 숨통을 터준 일도 몇 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를 안 몇몇 교무님들이 자기를 만나면은 어떤 출가자들보다도 일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한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면은 이 교도님은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이 한 일보다도 사은님께서 더 많은 일을 주신다 이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런 숨통을 교단에 어려운 숨통을 틔워준 몇 건을 일을 한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사은님께서 주시더라. 그걸 느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도 해준 것이 없는데 나를 만나서 본격적인 원불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교단의 대외적인 문제까지도 몇 건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원불교 교도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종사님의 제자가 되었다니 참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고 말이죠.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총부에서 법회를 청소년국이 주관해서 보는 것도 바로 이 신심 깊은 교도님의 건의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교단에서 먼저 나서서 했어야 했는데 이 신심 깊은 교도님의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이죠. 작년 11월 27일 제3차 청소년 교화사업회 운영위원 때 안건처리를 마치고 혹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교도님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중앙 총부법회를 청소년국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진해 주시고 교당에서도 청소년 특별법회를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루어진 청소년국 주관 법회 설교는 내가 보니까 청소년 국장이 해야 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청소년 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법회 설교를 해야 딱인 것 같아. 그래야 교단의 청소년 교화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청소년 교화 활성화 마안도 실질적인 내용이 언급이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청소년 국장한테 청소년 국장이 오늘 설교를 좀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청소년 국장이 하는 이야기가 교무님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주선언에서 나름대로 자격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격이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고 더군다나 그 자격뿐만 아니라 청소년 교화 사업회 회장이라는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막상 자격은 갖췄는데 청소년 교화에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가? 청소년 교화 현장을 떠난 지 25년이 넘었고 그동안 청소년 교화보다는 원불교 대학생연합회 동문회에 관심만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화보다는 복지에 관심 두고 복지 현장에서 그동안 살아왔다고 말이죠. 그런 나에게 청소년 교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난감하네. 그 노래가 들려요. 난감하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태산종사님 관련 법문에서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청소년, 학생, 청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태산종사 수필법문에서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했죠? 근데 박수가 없네. 박수 좀 쳐주세요. 예, 태산종사 수필법문을 보니까 태산종사님께서 제세시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이를 알 수가 있었고 청소년 교화에 대한 애정의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과 애정 그것들이 청소년을 위한 11운의 집대성이 있다는 것들을 또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총부법회를 통해서 청소년의 정의와 태산종사님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11운 그리고
그리고 청소년교와 어떻게 하면 좋을까는 그런 것들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교단에 대한 관심, 또한 사랑, 이것을 교단 전 구성원들에게 고조시키고 더욱 확산시키면서 정말로 심각한 청소년교화의 활로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또한 이것을 우리 모두의 공동의 화두로 좀 삼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불교에서 청소년은 주로 학업에 전력하여 인격의 기초를 이루고 또한 인격의 기초를 이루는 세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법어에서 사람이 청소년기에는 주로 학업에 전력하여 인격의 기초를 이루어야 할 것이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로 원불교에서 청소년은 습관을 들이기 좋은 중요한 세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산종사님께서 원기 59년 7월 28일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온 대구지구 64명의 학생 회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새벽 신고 생활과 아침에 자기 집안 청소를 잘하느냐? 새벽에 신고 생활과 아침에 자기 집안 청소를 잘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이에 부교무님이 일요일마다 교당에 와서 청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니까 교단만 청소하지 말고 자기 집부터 먼저 청소를 해라. 교당만 청소하지 말고 자기 집부터 먼저 청소를 해라. 그 다음에 여기 다녀간 학생들 다 조사를 해봐라. 자기 집부터 청소하고 신고 올리며 학교 가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그런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조사를 해봐라. 너희 때가 중요한 때다. 너희 때가 중요한 때다. 늙어서 단련이 안 된다. 30세 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학생 때 습관을 들인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다고. 지금 학생 때 습관을 들인 것이. 그래서 청소년기는 뭐냐? 습관 들이기 제일 중요한 때가 청소년기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세 번째로 원불교 청소년은 미래 가정과 국가 세계 교단의 주인이다, 그렇게 보셨다. 미래 가정과 국가 세계 교단의 주인이다. 태산종수사님께서는 법문 2집에서 청년은 가정, 국가, 세계, 교단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이 나라 장차 지도국이 되려면은 장래 주인공들이 될 청년들의 정신자세가 바로 잡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죠. 정신자세가 바로 잡혀야 된다. 넷째로 청소년은 원불교 미래의 주인이고 미래 역사 창조의 크나큰 원동력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다. 미래의 주인이고 미래 역사 창조의 크나큰 원동력이 바로 청소년들이다. 청소년들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태산종사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관심과 사랑이 크셨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기 59년 온 인류의 공동 관심 4가지 과제를 태산종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4가지 중에 하나로 청소년 선도교화를 언급을 해 주십니다. 인류의 공동 관심 4가지, 인류의 공동 관심 4가지를 말하는데 그 공동 관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청소년 선도교화를 말씀을 하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참회 바탕해라, 사막팔조와 사은사요, 진리의 바탕해라, 성실의 바탕해라. 그러면은 자타간의 큰 성공은 여기에 있나니라, 그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원기 68년도 제2대 100일의 임시 수의단에서 교단과 국가가 세계가 더욱 변화되어 가고 있어서 출가 재가교도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이태한 상황에 될 것 같다, 그 말씀하신다. 청소년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태한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 그래서
1단계 3년, 2단계 2대말, 3단계로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하여서 성업봉찬을 추진하되 총부를 비롯해서 영산 성지 국내 개발과 재가 출가, 청소년, 어린이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린이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태한 상황이 전개되니까 그런 이태한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종사 탄생 100주년 때 임해야 된다. 임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언급을 해주셨다. 그리고 원기 69년 12월 12일에는 영산 성지고등학교 학생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을 통해서 원불교에서 정보사님께서 하나에서 10가지 제일 원하는 것을 말해달라고 하시니까 태산정보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나는 하나에서 10가지 청소년 문제를 말해주었다. 하나에서 10가지 청소년 문제를 말해줬지 다른 문제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 가정, 내 나라, 내 할 것 없이 청소년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청소년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를 말해 주었는데 그 뒤 국가에서 청소년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갖더라. 그 말씀을 하시다. 하나에서 10가지 청소년 교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가에서 관심을 갖더라. 그 말이죠. 국가에서. 그러면은 우리 교단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교단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교단주 청소년 교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속적인 청소년에 대한 관심들이 원기 70년도에는 신년법문으로 나와집니다. 원기 70년도에는 신년법문. 그래서 새해에는 국제 청소년의 해로 가정과 나라의 장래를 맡아야 할 어린 새싹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람 농사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 일은 바로 부모, 선조나 선진님들에 대한 큰 은혜를 갚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소년 교화를 열심히 해서 교단의 청소년 교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뭐냐? 선조나 선지님들, 대종사님에 대한 크신 은혜 본하는 길이다. 본하는 길이다. 대종사님에 대한 본하는 길이 다른 길도 있지만은 청소년 교화를 열심히 해서 활성화시키는 길이 그 무엇보다도 크게 본하는 길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다. 신년법. 그래서 이러한 법문들이 집대성이 돼서 나온 것이 뭐냐? 이러한 법문들이 집대성이 나와서 나온 것이 바로 청소년을 위한 11운이다. 청소년을 위한 11운이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는 현대사회는 물질이 고도로 발달돼서 육신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지만은 이것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이 어떠한가? 그렇게 물으셨다. 그렇게 물으셨다. 그렇게 물으시면서 첫 번째 훈으로 뭘 말씀을 하셨느냐? 청소년들에게 정신의 자주력을 세워줘야 된다. 정신의 자주력을 세워주는 것이 선길 과제다.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정신이 점점 쇠약해지고 오히려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물질과 인간이 바뀌어버렸다.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큰일이다. 이대로 나가서는 물질이 사용해야 할 인간이 오히려 물질에 의해 멸망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멸망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의 자주력을 얻어서 물질의 소명자가 될지언정 그 지배를 받는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물질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또한 물질의 노예로부터 독립시켜줘야 된다. 누구를? 청소년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셨다. 그 말씀. 그래서 커가는 청소년들의 정신을 바로 세워줘야 되고 인류 문명의 파멸의 길로 안 가게 우리가 해줘야 된다.
우리가 해줘야 한다. 우리가 해줘야 한다. 그래서 11호나 첫째로 정신의 자주력을 청소년들에게 세워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둘째는 육신의 자활력을 잘 기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우리의 몸은 만사만리의 근본이다. 지금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자기의 몸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다른 사람이 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몸은 바로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는 수레와 같은 것이다. 이 몸은 바로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는 수레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육신의 자활력을 얻어서 희망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도록 관리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지도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태산종사님께서는 해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11운의 뭐냐? 경제의 차림력을 길러줘야 된다. 경제의 차림력을 길러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제의 철학을 이소성대에 둬야 하겠다. 지금같이 허황되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뜯어고쳐야 하고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이소성대의 정신을 심어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훈련을 통해서 활불이 되게 또한 심어줘야 된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훈련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다. 심신단련과 기질단련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심신단련만 하면은 나약해지기 쉽다. 심신단련만 하면 나약해지기 쉽다. 그러나 심성훈련과 기질단련을 병행해서 활불이 되도록 우리는 해줘야 할 사명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내외가 겸손하고 지덕이 겸손한 그러한 인격자가 되도록 심어줘야 되고, 여섯 번째는 교화를 통해서 자타관의 영생을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일곱 번째는 생산을 위주로 해서 복록을 창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여덟 번째는 평등심을 길러서 평등세계의 주인이 되도록 해줘야 되고, 아홉 번째는 원만심을 길러서 원만한 사람이 되게 해줘야 되고, 열째는 봉공심을 길러서 공도의 주인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보은심을 길러서 대보은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산정사님께서는 청소년을 위한 11운을 자세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갈 청소년들이 이상의 11운으로 모두가 거듭나서 새 세상의 참 주인이 불보살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산종사님께서 밝히신 이 청소년 11운으로 거듭나서 새 세상의 참 주인 불보살로 거듭나야 할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교단에 많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청소년 교화가 자꾸 어렵다고 하는 걱정 어린 말들이 나오니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태산종사님께 그저 죄송스럽기 짝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월드컵 조별 예선전에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 포르투갈과 경기에서 도하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도하의 기적을 이루고 16강에 갔다 그 말이죠. 제가 그걸 TV에 보면서 얼마나 통쾌한지,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더군다나 이런 16강에 오는 걸 보면서 우리 교단도 청소년교회에 이렇게 기적을 좀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교회 기적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교단도 한번 좀 어떻게 해보면 안 될까?
어떻게 해보면 안 될까? 응? 그러면서 첫째는 우리 교단의 집행부를 비롯한 모든 재가출가 구성원들이 청소년 교화에 대한 간절함이 좀 사무치면 좋겠다. 청소년 교화에 대한 간절함이 사무치면 좋겠다. 그러면 뭔가 통로가 좀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승리를 16강 진출할 확률이 6.5%에 불과하답니다. 6.5%에.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6.5%에 불과했대요. 그런데 그런 6.5%에 불과한 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6강에 올라갔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6강에 올라간 건 뭐예요? 월드컵 국가대표들과 더불어서 모든 국민들이 16강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사무쳤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간절한 마음이 사무쳤기 때문에.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사무쳤기 때문에 결국 16강에 진출해서 모든 국민에게 짜릿함과 행복함과 기쁨을, 저에게도 통쾌함을 주었듯이, 우리 교단도 청소년 교화를 그렇게 모든 교무님들과 교도님들의 간절함이 뭉쳐서 좀 기적을 일으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저만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무님들 안 들었어요? 청소년 교화를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인과의 진리를 개인에게만 믿으라고 역설하지 말고 교단적으로도 인과의 진리를 확실하게 좀 있다는 것을 실천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과의 진리가 뭡니까? 뿌린 대로 거둔 것이 인과의 진리 아닙니까? 뿌린 대로 거둔 것이 인과의 진리요. 뿌린 대로 거둔 것이 인과의 진리라고 우리는 역설을 많이 해요. 교도님들에게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교단에서 청소년 교화에 얼마나 뿌렸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청소년 교화에 대해서 얼마나 뿌렸는가. 확실하게 뿌렸으면 오늘날 청소년 교화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겠죠. 태산종사님께서 과수나무를 기르는 농부가 시기를 잃지 않고 그 나무에 정성을 다하면 그 나무는 거짓없이 다시 주는 것이 인과의 원리다.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다 같이 정성을 모아 관심을 갖고 이끌어준다면 그 복조 또한 무궁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우리 교단에서 청소년 교화를 위해 관심을 갖고 그동안 얼마나 지극한 정성을 모았는가. 청소년 교화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또한 어려워하고 심각한 현 상황에서 예전과 같이 안일한 자세로 청소년 교화를 접근한다고 하면은 아까 박인수 청년이 이야기하듯이 암울할 것 같아요. 예전과 같이. 교단에서는 청소년 교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파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원불교에서 그렇게까지 청소년 교화 했어? 그 소리가 좀 들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 그동안 원불교에서 청소년회 하는 것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좀 파격적인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력과 재정에 파격적인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무에 정성을 다하면 그 나무가 거짓없이 주는 것이 인과 진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산종사님께서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정성을 모아서 이끌어주면 그 복조가 무궁하다고 그러셨어요. 그 복조가 무궁하다고. 교단에서도 이제는 구성원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정성을 모으면 청소년 교화가 살아난다고 하는 인과의 진리를 눈앞에 확연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눈앞에 확연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청소년 교화 기적을 가져오기 위해서 세 번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공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불공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는 인연작복을 잘하고 못하는 것과 북이 빈천이 되는 것이 다생겁내를 왕래하면서 불공 잘하고 못하는 데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교육품 14장에서 인연작복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 불공을 잘하고 못하는 데 있다. 인연은 작복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 불공을 잘하고 못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연작복을, 청소년에 대한 인연작복을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대종사님께서는 그대들이 불공할 비용을 자부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 주며 자부를 오직 부처님 공경하듯이 이해해 주어보라. 그러면은 그대들의 정성에 따라서 불공의 효과가 나타나리라. 그렇게 교육품 1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부가 바로 청소년입니다. 자부가 바로 청소년. 그래서 자부가 청소년이니까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지불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공을 잘해서 저희들에게 청소년에 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